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오늘은 농담처럼 정한 제목이긴 하지만 건물주보다는 배당주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건물주보다는 배당주가 100%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과 임대를 준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와 배당주 투자를 솔직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으로 더 빨리 부자가 되느냐의 양당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성향에 기반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대출, 유지관리, 법적 이슈, 성장 가능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을 운용하면서 제가 느낀 편의성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내야 하는 이 세금은 저에게는 참으로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고를 해야 하니 배당주 투자에 비해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있는 순수익금만 입금되니 신경 쓸 것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배당주 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세금 때문에 번거롭다든지 골치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배당소득세마저도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고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내야 하는 부분까지 재투자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당주 관련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100% 본인의 현금만으로는 매수하기 어렵다 보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베테랑 부동산 투자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시 대출금은 매도한 후 그 다음 매수자가 갚는 것이니 이자 정도만 내며 즐겨라. 부동산 가치를 높여 매도 전략과 계획을 세워라. 이처럼 큰 대출을 레버리지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대출 자체가 늘 부담이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대출과 빚보증으로 집이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날리고 가족이 단칸방에 살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보니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내면 깊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도 매월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임에도 그 잔금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 저같이 대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 본인의 자금만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주의 경우에는 투자금에 따라 배당이 바로 수익으로 들어오니 뭐랄까요? 부동산보다는 더 투자할 맛이 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한 주가 1만 원대이고 연간 배당률은 3.2%입니다. 월 배당이기까지 해서 한 주를 사면 다음 달 바로 약 30원의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주, 100주, 1000주를 사면 그만큼 다음 달 배당금이 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지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화 오면 세입자들이 긴장한다지만 사실 세입자가 연락 와도 집주인 또한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나? 어디가 고장났나? 계약 전에 나간다는 건가? 등등.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 대단히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세를 준 집의 위층에 사는 집주인분이 전화가 와서 세입자와 계속 계약을 유지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저희 집 세입자가 여성인데 남자를 자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계약 유지하는 걸 고민해보라고 마치 그와 우리 집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는 듯 얘기했습니다. 그 통화 후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세입자의 개인 사생활을 관여하거나 알 필요가 있나? 이것이 도대체 집값과 무슨 상관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은 유형의 자산이다 보니 정기적인 유지관리 보수가 필수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업자들과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그 또한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한국 스타일의 사회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엮인 부동산 투자가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반면 주식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어떤 관리적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멘탈 관리 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번째, 법적 이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긴 한데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에 비해 확실히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몇 년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리한 법적 싸움, 비용이나 승패를 떠나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주식도 종종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홍콩 ELS나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이 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식으로는 그런 법적 이슈에 연루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선택한 우량주, 우량 ETF를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달콤한 속삭임처럼 당장에 큰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부와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배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몇십 년 잘 운영되던 회사가 돌연 망할 수도 있고 이번 달까지 배당을 잘 주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배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코로나 시기 배당을 중단하거나 삭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주는 개별주에 투자하지 않고 ETF에 투자합니다. 그것도 미국 ETF예요. 제가 배당 투자를 ETF만 고집하는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배당 주는 기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당을 과거 50년 꾸준히 준 기업이라 해도 앞으로도 50년 무조건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주식이 아닌 ETF에 투자합니다. 또한 그 ETF에 포함된 개별 기업들이 마음에 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ETF의 운용 가이드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모든 ETF는 운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SCHD는 찰스 슈왑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배당성장 ETF입니다. 이 ETF 안에는 미국 기업 중 배당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잘 맞는 100개의 기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A라는 주식이 이 운용 조건에 맞지 않다면, 즉 배당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한다면 운용사 찰스 슈왑은 리밸런싱을 통해 이 A 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을 편입시킵니다. 이처럼 저는 제가 투자하는 ETF의 운용 가이드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보다는 배당주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제 투자 철학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키워드는 배당주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자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분히 개인적이며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는 걸 고백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현금 흐름 창출과 장기적 관점, 이 두 가지입니다. 땅과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기술과 기업의 성장이 값어치로 매겨진 주식시장이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는 게 억지스럽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세계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포화되어 한계에 닿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50년 후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그 한계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투자처에 제 제한적인 자금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술과 기업과 산업의 성장은 그 종류 또는 대상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값어치로 매기는 주식시장 사이즈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IBM, AT&T, 엑손모빌이 기술과 산업을 선도했고 주식시장의 주인공이었지만 현재는 마소, 애플,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식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주식 Z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Z로 투자를 갈아탈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마소, 애플, 엔비디아를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들이 향후 10년은 미래 산업과 기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성향상 유독 부동산 투자를 힘들어하기에 이렇게 다소 개인적이고 억지스러운 영상을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경제 지식도 별로 없던 제가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몇 년 전 말했을 때 저희 부모님을 제외한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버냐, 크게 한 방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의 재미없는 투자를 왜 하냐, 티끌 모아 티끌인 걸 모르냐 등, 심지어 투자금 다 날렸다, 당신 말이 맞았다, 이 거북이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더라 라는 제 한탄 섞인 후회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묵묵하게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제 갈 길을 만들고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자산이 불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이 생기고 부자가 되어가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로드맵이 어떨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불만스럽게 기억하고 현재를 불행히 여기고 미래를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 쓰고 결론을 내리려고 보니 허무하게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건물주든 배당주든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의 성향에도 맞고 적든 크든 느리든 빠르든 성과도 내면서 그로 인해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불법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투자자의 삶을 사십시오. 노동자이면서도 금융 자본가의 삶을 사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서로 응원하고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